문제를 한번 볼게요. 파일 용량을 입력받아 무선 랜 전송 시간을 계산을 하라. 자, 문제를 보면 100mbps 무선 랜으로 전송할 때 걸리는 시간. 100mbps는 메가는 100만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메가면은 100 곱하기 100만. 즉 1억입니다. 1억. 100mbps, 비트 퍼 세컨. 그래서 1초에 1억 비트 전송되는 수준입니다. 뭐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메가바이트는 여기서 말하는 메가와 여기서 말하는 메가가 사실은 같은 메가인데 그 용도가 조금 달라요. 즉 여기서는 그냥 100만이라는 밀리언이라는 의미의 메가가 돼서 그냥 1억이에요. 1억. 근데 여기서 바이트를 따지는 메가바이트는 엄밀하게 따지면 1억이 아니라 1024 곱하기 1024 바이트. 약 104만 8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트 수가 이렇게 1메가바이트는 한 104만 8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바이트고, 바이트 하나는 비트로는 8비트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8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메가바이트는 비트로 치면 한 800만 좀 넘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메가바이트로 입력받은 그 값을 1억 비트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초가 걸리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소수점 밑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수형 타입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플로트라는 타입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생각을 정리하려면 실행 예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실행 예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자,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파일 사이즈 메가바이트 해가지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생각 정리 1번. 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2번. 500이라는 숫자를 입력받는 거잖아요. 즉 숫자를 입력받는다. 근데 이 숫자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떤 거예요? 크기죠. 크기. 파일의 크기를 입력받는다. 자, 3번.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3번 계산해야 되겠죠. 시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4번 이렇게 출력한다. 즉 여기서 출력하는 방법은 이 내용이죠. 소수점 세 자리까지 숫자를, 즉 여기에 퍼센트 소수점 세 자리에 해당하는 실수값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 정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제시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변수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해놓고요. 자, 이제는 코드에 집중을 하죠. 파일 사이즈인 메가바이트 이거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는 문장으로 printf. 자, 첫 번째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printf. 자, 물어보는데 큰 따옴표로 문장을 이렇게 적죠. 자, 그 다음에 스캔f로. 자, 스캔f인데 뭘 입력받아야 돼요? 크기를, 즉 파일 용량이죠. 이만큼 메가바이트를 입력을 받아요. 메가바이트를 입력을 받는데 어떤 형태로? 얘는 정수값이잖아요. 퍼센트 D로 입력을 받아요. 자, 앰퍼센드 하나 붙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간. 자, 시간은 세컨. 자, 세컨 시간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용량이 있고 용량을 얼마로 나눠요? 1억으로 나누는 거죠. 자, 용량, 방금 전에 받은 용량은 메가바이트예요. 이 메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비트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비트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8 이렇게 해줘야 돼요. 즉 시간이라는 거는 여기서 생각을 아까 정리를 좀 덜 했는데 이 시간은 결국은 파일의 크기 비트 단위 나누기 1억 이게 이제 시간이죠. 1초에 1억 비트가 전송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1억 비트 1초당 1억 비트니까 파일 크기 비트 단위로 환산한 파일 크기를 1억으로 나눠야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여기서 이만큼이 파일 크기예요. 자 이만큼이 파일 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1억으로 나눠요. 자 1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1억이죠. 이렇게 해서 1억으로 나눕니다. 그럼 세컨은 1억으로 이만큼의 값을 나누면 세컨이 되고 이 세컨을 프린트F 자 프린트F로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해? 이렇게 출력을 해. 자 카피해서 자, 이렇게 출력하고 뒤에다가 한 줄 내리고요. 그런데 %.3F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값이 들어간다고요? 세컨.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줄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네 줄은 네 줄 맞죠? 네 줄로 그대로 코드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잘 쪼개서 생각을 정리하면 그러면은 코드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코딩 방식은요. 코드 자체를 타이핑하는 시간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집중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잘 정리된 생각을 코드로 옮길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정리된 생각을 보면서 바로바로 그냥 코딩이 되게끔 훈련하는 거 두 가지가 계속해서 연습하게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를 단계를 잘 안 나누려고 그러고 코딩을 할 때 생각이 되는 대로 바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코딩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복잡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생각을 충분히 정리해서 잘 쪼개서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코드로 옮기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코드로 옮길 때 C 문법이 그렇게 별로 복잡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를 생각해내는 게 힘들지 생각이 잘 정리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이 코드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코드예요. 일부러 지금 설명을 위해서 코드를 약간 불안정하게 짰어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메가바이트로 따집니다. 그러면 1메가바이트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0초. 왜 0초일까? 1메가. 자, 그럼 100메가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100메가를 하면 8초. 뒤에 소수점이 지금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소수점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계산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장 연속 문제 풀 때도 있었습니다. 비만도 계산을 할 때 하이트, 웨이트 따져서 식을 만들어낼 때 둘 다 정수값이라서 C 언어에서는 지금 보세요. 메가바이트가 정수예요. 타입이 정수입니다. 인트예요. 그러니까 정수를 계속 곱해요. 계속 곱합니다. 그러면 이 식의 결과도 역시 정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1억이라는 것도 정수예요. 즉 정수와 정수를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이 식은 정수값으로 계산이 돼요. 세컨은 분명히 실수형 변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계산된 결과가 넘어가기 전에 보세요. 이만큼의 식이 정수야. 그 다음에 얘도 정수야. 그래서 이 식 전체가 결과값이 결국 정수, 즉 소수점 이하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가 사라진 상태의 정수값이 그대로 세컨에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기서 계산되는 이 식들이 정수형으로 취급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식들 중에 이 식들에서 계산할 때 정수형으로 계산이 되면서 소수점이 날아갈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여지를 안 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이 식은 분자에 해당되는 이 식들은 어차피 정수형으로만 계산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얘를 나누는 숫자가 이게 정수가 아니라면, 즉 무슨 얘기냐면 뒤에다가 0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1억.0이면 숫자가 실수형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C에서는 실수형이구나. 정수형 숫자를 실수형 숫자로 나누게 되면 전체 식에 대해서는 실수에 맞춰요.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C 언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어딘가에서 얘를 실수형 계산이 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세컨에는 소수점 밑에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 다시 100메가. 자, 이렇게 하면은 8.389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숫자가 이제 소수점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1메가를 한번 해볼까요? 1메가. 1메가 그러면 0.084.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단순한 그런 숫자와 숫자가의 계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숫자를 좀 키워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 2000 메가 뭐 이러면 보세요. 2000 메가면은 식을 계산할 때 2000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8. 그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1억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알아둘 게 컴퓨터에서 다루는 숫자에는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에는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숫자가 디지털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8비트 정수라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8개의 0 또는 1로 숫자를 표현. 자, 이진수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8개.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의 8승 2의 8제곱이라고 할게요. 2의 8제곱 개수만큼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자, 2의 8제곱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몇 개의 숫자냐면은 256개의 숫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의 종류가 256가지란 얘기죠.
여러분들 숫자라는 걸 어떻게 256개만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로 8비트만으로 숫자를 표현한다고 하면 얘는 아무리 숫자를 많이 표현하고 싶어도 종류는 256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정수를 표현하려면 자 1번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부터 256까지만 다룬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1부터 256. 왜냐하면 257은 못 따라. 25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2번. 그럼 이 1번 방식에서는요. 0이라는 숫자는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럼 0부터 255까지 다룬다. 이런 방법도 가능성이 있겠죠. 3번. 근데 0부터 255까지 다루면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어떻게 다뤄요?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절반씩 나눠 가지고 쓰게 되면 0 빼고 나머지가 255개니까 255를 둘로 나눠 가지고요. 둘로 나누면 127, 128이거든요. 127.5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만 다룬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에서 컴퓨터에서는요. 숫자라는 게 내가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그 범위, 즉 비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비트 수가 다룰 수 있는 숫자의 허용 범위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번 방식으로만 숫자를 다루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세요. 숫자를 카운트를 한다고 보세요. 1, 2, 3, 4에서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자, 125, 126, 127 하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럼 128 나와야 되는데 128이 없어. 128을 다룰 수가 없어요. 표현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숫자가 표현할 때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7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한 바퀴 돌아요. 로테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숫자는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마이너스 영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2000이라는 2000메가라는 거를 놓고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8 했던 숫자를 보니까 얘는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벗어난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서 몇 번을 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값에 머물러 있는 거를 나누기 1억을 한 거예요. 1억.0.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표현이 불가능해지면서 계산식이 엉터리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루는 숫자의 범위를 또는 종류 범위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용하는 비트 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보통 정수형 변수는요. 4바이트로 씁니다. 즉 4바이트라는 얘기는요. 32개 비트. 32개 비트라는 얘기는 2의 32제곱 개수만큼의 숫자를 다룬다. 2의 32제곱이라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개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40억 개 정도 개수. 그러니까 40억 개 정도의 개수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정수를 나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에요? 0부터 40억 정도 또는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 정도의 숫자만 다룰 수 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다 다루는 숫자라면 20억이 넘는 30억, 40억, 50억, 60억 이런 수는 정수형 변수로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수를 다루는 별도의 타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long int 또는 long int 뭐 이런 식의 타입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얘는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자, 더 이상 가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로 컨셉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 1-8번을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혹시 1-8번 문제 푼 거 관련돼서 질문 있나요? 자, 이게 테스트를 한번 통과하나 볼까요? 테스트가 페일이네. 자, 아하. 지금, 여기서 이게 숫자가, 큰 숫자가 페일이 나오는구나. 작은 숫자만, 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지? 타입을 바꿔야 되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일단 정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수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은 플로트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거보다 더 크고 정밀한 수는 더블이라고 해요. 더블. 그래가지고 플로트하고 더블이 이제 실수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플로트와 더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풀어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페일이 나오게 되는 이 경우에는 345메가,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큰 거예요. 34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해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개념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정수형 변수의 범위를 초과할 때 범위를 어떤 식으로 키워가지고 바꿔서 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따서 10메가바이트면 0.839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키워볼게요. 자, 100메가 그럼 8초. 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메가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가라는 거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 숫자가 그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정해지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정수형 변수는 보통은 4바이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 정도가 되면 플러스 20억에서 마이너스 20억 이 정도 되는 40억 개 정도의 숫자를 다룰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숫자 자체를 계산을 하다가 마이너스 20억보다 적은 숫자 또는 플러스 20억 정도 되는 숫자보다 큰 숫자가 계산이 되면 순간적으로 얘가 다시 사이클이 되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소스가 이런데, 자, 소스만 조금 크게 보죠.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초를 계산을 하는데 이 초는 그 지금 더블로 한번 바꿔봤는데 이게 플로트로 다시 돌려도 뭐 동일합니다. 플로트하고 더블하고는
실수형 숫자 중에 범위와 밀도가 있어요. 정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뭐 구글로 플로트하고 더블의 차이 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컨이라는 초를 계산하는 식을 쭉 보세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력받은 메가바이트에 1024 곱하기 1024, 즉 메가바이트를 바이트로 고치는 변환하는 식이죠. 그래서 100만 정도 되는 숫자를 곱하고 거기다가 바이트를 비트로 바꾸는데 필요한 한 바이트가 8비트니까 곱하기 8을 합니다. 이렇게 비트로 환산을 한 다음에 비트로 변환한 값을 1억으로 나누는 거예요. 초당 1억 비트의 전성이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한 1000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2000이죠. 2000 정도, 2000 메가바이트 정도 들어왔으면 2000에 100만을 곱해요. 그러면은 이게 20억이 넘어가죠. 여기다가 8을 곱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을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수학에서도 식 계산할 때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식이 계산이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특별하게 괄호로 표현하지 않으면 식 계산이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0 곱하기 1024를 곱한 값에 다시 1024를 곱하고 그 값에 8을 곱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숫자를 1억.0이라는 실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수 계산이 되게끔 식을 만들어 가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이쪽의 숫자가 어지간히 크더라도 분모를 계산하는 이 시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는 그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할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순서가 바뀌면은 큰일 나죠. 더하기를 먼저 하고 빼기를 나중에 하고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곱하기 나누기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보세요. 이렇게 곱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나누는 게 전부 다 곱해야만 나누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괄호를 바꿔 순서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8에 나누기 1억.0이라는 거를 이 순서가 반드시 차근차근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모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분모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게 만들어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바꿔봅니다. 괄호를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1024부터 곱하는 그 내용의 나누기까지. 자, 이 부분을 한 번에 먼저 계산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계산하는데 영향이 전혀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는 순서가 어떻게 가더라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메가바이트를 어디에다 곱하느냐?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8을 1억.0으로 나눈 어떤 실수값. 그러면 이 실수값은 이 안에서 이만큼을 계산을 하는 동안에는 오버플로가 발생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억.0을 할 때 얘는 이제 실수형 연산이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8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정도 되고 이게 1억이니까 소수 비트로 0.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숫자에다가 메가바이트를 그냥 곱해 나가는 거예요. 몇 메가바이트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바꿔서 동일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2000 메가바이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전에는 2000 메가바이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4.027이라는 숫자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뭔가 계산이 틀렸다라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2000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2000을 넣으면 이번에는 숫자가 167.77이 해가지고 숫자가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냐? 오버플로우를 발생하는 계산식의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오버플로우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뭐 완벽하게 막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버플로우는 결국은 이 식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메가바이트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뭔가 계산식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이 문제 정도에서 풀려고 하는 정도에서는요, 뭐 메가바이트 숫자가 무슨 뭐 몇십억이나 몇백억이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다시 시켜보면 테스트가 통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